자, 이제 18차 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58쪽에서 63쪽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연력각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학습 목표는 열이 모두 1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오늘 연력각 제2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질문 노트는 점수 언제 나와요? 그 이거 줬잖아.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 몇 점이냐? 네. 그래서 연력각 제2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어찌 보면은 연력각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 틀릴 가능성이 더 적은 매우 수학적인 법칙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리학자들은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도 오히려 연력각 제2법칙을 틀릴 가능성이 더더욱 없는 그런 이제 선험적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열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기관은 이제 모식도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이제 고열로는 뭐냐 하면 그 자동차로 생각을 하면 그 가솔린이나 디젤이 연료가 타는 부분 있죠. 연소되는 부분이 이제 고열원이라고 보면 되겠고, 저열원은 이제 엔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대기 공기가 이제 저열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엔진 Q1은 Q2 더하기 W. 아는 척하지 예, 뭐 맞고요. 그 시즌이 냈는데 40점이에요. 뭐가 질문 냈어? 예, 나도 몰라. 뭘로 냈어? 저 이메일로. 이메일로 냈어? 예. 나중에 마치고 다시 확인해 봅시다. 예. Q1분의 W. 그 뭐 다시 확인이 되면은 감점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요 어디까지 했노? 열기관이 요 고열원과 저열원 사이에 이제 존재를 하는데,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받아가지고 W만큼 일을 하고요. 일을 한다는 건 자동차로 치면 이제 자동차 바퀴를 굴리는데 일을 하는 거죠. 나머지 Q2만큼은 이제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손실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열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연력각 제1법칙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 연력각 제1법칙을 어느 범위에서 적용을 시킬 거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사이클이 한 번 일어날 때까지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상태 1에서 상태 2로 갔다가 상태 3으로 갔다가 상태 4로 갔다가 다시 상태 1로 오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은 압력, 부피, 온도가 전부 다 처음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한 순환 과정당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모든 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그럼 이 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Q1이라는 열을 받았고요. 한 순환 과정 동안에. 그 다음에 Q2라는 열을 방출했습니다. 저열원으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총 출입한 열량은 Q1 빼기 Q2가 되고, 요 한 순환 과정당 한 일이 W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Q1은 Q2 더하기 W라는 식이 연력학 제1법칙은 요 식에서부터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열기관에서는 일단 두 개의 식이 필요한데요. 연력학 제1법칙에 관한 식이 요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열효율에 대한 식이 하나 있습니다. 열효율은 뭐냐 하면 이 투입 대비 얻어낸 에너지, 얻어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투입 대비 얻어낸 거. 그래서 이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한 에너지는 Q1이라고 볼 수 있어요. Q2는 쓸데없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한 열량은 Q1이 되고요. 별로 안 끊기지? 좀 무선으로 한 건데. 오 진짜요? 예, 저 애플 TV 이걸로. 오야 2층 과학실에 굴러다니길래 내가 몰래 가져왔어요. 2층 2층 과학실 안 쓰는 것 같길래. 그 중에서 이제 이 열기관이 목적에 맞게 일을 한 거는 W가 됩니다. 거의 딜레이가 없네. 좋네. 근데 이 W를 이제 연력각 제1법칙으로 표현하면은 Q1 빼기 Q2하고 같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1 빼기 Q1분의 Q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이 1이라는 것은 열기관의 열효율이 1이라는 것은 100%
바뀌었다라는 뜻이고 그 뜻은 투입한 에너지만큼이 100% 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요 빠져나가는 열이 있기 때문이에요. 빠져나가는 열이 없게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열이 있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는 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열기관의 열 효율은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달리 표현하면은 이제 Q2가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빨간색으로 할까? 예,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열기관은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거 막으면요. 예, 한번 잘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연구기관에 관해서 이제 특허를 내면 제1종 연구기관하고 제2종 연구기관이 있는데 보통 1종 연구기관은 특허를 안 내요. 그건 좀 많이 심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거고 보통 이제 특허로 내는 것들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효율이 100%인 열기관에 대한 특허를 이제 종종 사람들이 낸다라고 합니다.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 이건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수학적으로까지는 여러분이 설명을 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시도는 할 겁니다. 약간의 이제 보충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이런 말들이 다 연력학 2법칙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모의고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열은 스스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보면 손 위에 얼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손이 고온의 물체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그 얼음이 저온의 물체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놔두면요 당연히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손은 우리가 차갑다고 느끼는 거 열을 빼앗기 때문에 차갑다고 느끼는 거고요. 근데 얼음은 열을 받아가지고 녹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가만히 놔뒀는데 갑자기 열이 거꾸로 이동해가지고 물이 다시 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학적인 확률은 0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데 우연찮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일어나려면 우주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지 한 번 정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이런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연력학 제2법칙은 또 이런 문장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일은 모두 열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거든요. 무질서도가 높은 상태인데 무질서가 높은 상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전부 다 열로 바뀔 수 있지만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여기 정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은 열효율이 1인 열기관은 없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열기관이 열을 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열을 일로 100%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은 결국 같은 뜻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라고 불리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는 물리량이고요. 정량적인 물리량입니다. 이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서 대체로 증가합니다. 좀 애매하죠. 대체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체로라는 표현은 도대체 왜 있느냐? 이것도 있어요. 일정한 경우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간혹 일정한 경우는 있기 때문에 대체로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일정하거나 증가하는데 대체로는 증가하고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하거나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제 엔트로피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것까지 이해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데 그래도 연력학 제2법칙은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만큼이나 어찌 보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빼먹고 얘기하는데
열기관이 뭐 대표적인 게 이게 석탄 화력 발전소 또 열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료가 연소되는 부분이 이제 고열원인데 제가 아까 열원의 특징을 또 설명 안 했네요. 계속 빼먹네. 계속 빨리 마셔달라니까 그 마음이 급해진다. 그 열원이라는 게 또 특징이 있는데 보통 열을 빼앗기거나 혹은 열을 받게 되면은 온도가 변하잖아요. 근데 열원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계속 연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열 에너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을 빼앗겨도 계속 또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무한은 아니죠. 화학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대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열이 방출되는 대기의 입장에서는 대기가 워낙 크니까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간다 해도 혹은 석탄 화력 발전소 하나 움직인다 해도 대기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바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덩치가 크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온도가 일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원은 일단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역시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필요 없는데 또 대학교에서는 또 열원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뒷페이지에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 뒷페이지 내용은 전부 다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통 연력각책에 이런 표현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연력각 제2법칙을 모르는 것은 문학으로 치면 문학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지? 서양의 가장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나도 상식이 없네. 갑자기 걔 이름이 안 떠오르네. 갑자기 그 유명한 극작가 있잖아요. 뭘 썼어요? 셰익스피어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서양 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나도 뭐 매한가지네. 결국에 셰익스피어를 좀 못 떠올렸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엔트로피가 중요하다. 되게 비웃는 것 같다. 자,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무질서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엔트로피의 정의는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수예요. 되게 거시기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전을 4개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결과가 거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결과는 4가지 종류입니다. 동전 4개가 모두 앞면인 경우하고 3개만 앞면인 경우, 2개만 앞면인 경우, 1개만 앞면인 경우, 근데 5가지네. 앞면이 없는 경우. 요게 이제 거시 상태고요. 근데 그 거시 상태에 해당한 미시 상태는 뭐냐 하면 동전 4개가 모두 앞면일 수 있는 거는 앞밖에 없어요. 근데 3개만 앞면인 경우는 동전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뒤, 앞뒤, 앞, 뒤, 앞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수는 4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4라는 이 숫자가 엔트로피하고 관련된 숫자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볼츠만 상수하고 뭐 로그 뭐 이런 게 붙긴 한데요. 대체로 이 숫자를 이용해서 엔트로피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2개만 앞면인 경우가 엔트로피가 가장 크다고 하는 이유가 앞면이 2개고 뒷면이 2개인 경우가 앞, 뒤, 앞, 뒤, 뒤, 앞, 뒤, 뒤, 앞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엔트로피는 6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엔트로피가 4, 얘는 엔트로피가 1인 거예요. 그럼 이게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아보가드로 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자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면 그 모든 게 앞일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지금 보면 보세요. 얘랑 얘는 확률이 똑같습니다. 예, 확률이 똑같아요.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은 16분의 6인 거예요. 근데 얘가 될 확률은 16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동전을 던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앞이고 절반 정도가 뒤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산이에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전 정직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여기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 칸막이가 있고 4개의 분자가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칸막이를 치워요. 그럼 여러분이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얘가 고루 퍼지죠. 그래서 2개는 왼쪽, 2개는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동전 던지기랑 똑같아요. 여기 앞면일 확률, 이게 뒷면일 확률. 그러니까 이 분자가 이쪽에 있을 확률 2분의 1, 이쪽에 있을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분자 4개가 모두 왼쪽에 있을 경우의 수도 있고요. 3개가 왼쪽에 있고 1개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도 있고요. 4가지죠. 2개가 왼쪽, 2개가 오른쪽에 있을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게 6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4개면요. 뭐 4개가 다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2개 있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근데 이게 아보가드로 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 정도 되면은 아보가드로 수의 분자가 전부 다 왼쪽에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매우 낮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정도 있을 경우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시 상태 수, 엔트로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얘를 치우면은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골고루 퍼진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그 교과서에 보면 이거 아니에요. 저 오비탈. 예. 오비탈 아닙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게 아까 동전 던지기랑 똑같죠? 네. 이게 이제 4개 모두 앞면인 경우, 3개가 앞면인 경우, 2개가 앞면인 경우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개가 모두 왼쪽에 있는 확률, 3개가 왼쪽에 있을 경우의 수, 2개만 오른쪽에 왼쪽에 있을 경우의 수랑 똑같죠. 근데 이게 아보가드로 수가 되면 아보가드로 수까지 갈 필요 없이 이게 8개만 돼도 4개일 경우가 훨씬 더 그에 대한 미시 상태 수가 훨씬 많고요. 이게 아보가드로 수면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절반 있을 경우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놔두면 당연히 확률이 높은 쪽으로 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이 잉크 분자가 요 점에 모두 있는 미시 상태의 수는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이게 골고루 퍼져 있는 미시 상태의 수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에요. 확산.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되는 이유는 요거보다 요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수, 경우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얘가 저절로 요렇게 될 확률도 0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 정도 시간이 흘러도 한번 될까 말까 할 정도의 확률이다 라는 거니까 이제 저절로 이렇게 될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결국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결국에 증가하면 모든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예. 모든 게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이 어지러져 있는데 어머니가 혼을 내면 엔트로피 법칙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게 방 상태를 보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책이 책장 안에 있고 베개랑 이불이 침대 위에 잘 개벼져 있고 그다음 의자가 책상 밑에 있고 이게 굉장히 질서적인 것처럼 보이죠? 질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안 되고요. 근데 각각의 물건들이 지 맘대로 있을 경우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지러져 있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고 엔트로피가 이미 증가된 상태인데 이걸 정리하잖아요. 정리를 하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얘가 질서 있는 상태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 몸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그 우주의 종말을 앞당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아요. 예. 가장 좋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엔트로피를 증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경우가 우주를 사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행위다. 근데 사실 그 걱정을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그 전에 이미 태양이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거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한참 미래이니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당장 내일 모레 세상이 뭐 끝까지 얘기해봐. 세상이
자, 연력학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런 대학교 가면 이제 통계적인 연력 그 엔트로피 정의와 연력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정의가 서로 연결된다는 거 유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온도 T인 물체에서 이제 Q의 열이 빠져나가면은 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고 Q라는 열이 들어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데 그 양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게 왜 뜬금없이 나오냐 하면 제가 열기관의 연료율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요게 이제 일반 물리학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봐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카르노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카르노라는 거는 프랑스 카지노 아니고요. 요 프랑스의 물리학자의 이름입니다. 물리학자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고열원이 T1이고요. 저열원이 T2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요 사이에 작동하는 열기관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사이에 작용하는 열기관 중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열기관은 무엇일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연료율이 높은 열기관은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열기관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도 있지만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열기관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카르노 열기관은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엔트로피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일정한 열기관을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열기관의 연료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가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고열원과 열기관과 저열원의 엔트로피 변화를 다 합치면은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고열원의 엔트로피 변화가 있을 거고요. 열기관의 엔트로피 변화가 있을 거고 저열원의 엔트로피 변화가 있을 건데 일단 카르노 기관은 열기관의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그럼 고열원의 엔트로피 변화와 저열원의 엔트로피 변화를 합치면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고열원은 온도가 T1으로 유지됩니다. 고열원의 입장에서는 Q1을 빼앗기죠. 그러니까 고열원의 입장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T1 분의 Q1이 되는 거고요. 엔트로피 변화가. 저열원의 입장에서는 Q2라는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Q가 월급이 플러스입니다. 온도는 T2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T2분의 Q2라는 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열기관은 이제 카르노 기관은 열기관의 그 엔트로피 변화가 없고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0보다 큰데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Q1분의 Q2가 T1분의 T2보다 이제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럼 이때 이 두 개가 같은 경우가 카르노 기관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열기관이고요. 얘가 이거하고 같은 게 카르노 기관의 연료율입니다. 근데 카르노 기관의 연료율조차도요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고열원의 온도가 무한대가 되거나 고열원의 온도가 무한대가 되면 이게 1이 되죠. 네. 그리고 저열원의 온도가 0켈빈이 유지가 되면 그러면 카르노 기관의 연료율, 카르노 기관을 만들면 그 카르노 기관의 연료율이 1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고열원의 온도가 무한대가 될 수도 없고 저열원의 온도가 0켈빈이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이 높은 카르노 기관조차도 연료율이 1이 될 수가 없고요. 그 일반적인 열기관은 카르노 기관보다도 연료율이 더 작으니까 열기관의 연료율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이제 열기관의 연료율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결과만 기억하면 됩니다. 열기관의 연료율은 1보다 작다. 100%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한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한 이제 문제들 5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네요. 수고했습니다.